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껏 이제 올린 동영상으로 3,000원의 수익이 나는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이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무언가 낚시인에게 어떤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낚싯대 선택하는 요령입니다. 방법하고. 근데 지금 낚시 시장을 보면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낚시 시장 자체가 무언가 어, 무언가 좀 치우치는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무언가 자기가 필요한 요소를 찾아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다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좀 다 구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 구매도 많아지고 내가 맞지 않는 낚싯대도 억지로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낚싯대 선택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자, 낚싯대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각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낚싯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도 내가 어떤 예산을 정해놨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구입할 수 있는 낚싯대는 이미 시중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낚싯대가 좋은 건지 소비자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낚싯대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낚싯대는 카본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과 뭐 작년만 해도 낚시 매장을 하다 보니까 받아서 판매하는 게 전부였지만, 제가 이 야성 낚싯대를 이 제작하는, 이제 여기에서 OEM으로 제작하면서 개발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 우선 낚싯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카본으로 제작을 됩니다. 카본으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1번부터 바톤대까지 그 처음에 구입할 때 뭐 이 낚싯대가 46톤 낚싯대다 혹은 뭐 40톤 낚싯대다 이렇게 됐을 때 1번부터 바톤대까지 46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낚싯대는 각 절번의 휨새를 순차적으로 바톤대까지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가 46톤, 뭐 46톤, 뭐 40톤, 뭐 36톤, 30톤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휨새를 갖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카본 절번의 함유량을 다르게 제작해서 아름다운 곡선을 나오게 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낚싯대는 보통 낚싯대를 구입하실 때는 내가 혹은 다룰 수 있는 한계점의 낚싯대까지 올라가서 40칸이면 40칸을 한 대 구입해서 써보시던 분도 계시고, 뭐 44, 48, 52, 56 이런 식으로 좀 위에 쪽에 있는 낚싯대를 한 대 구입해서 써보면서 좋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카본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카본은 각 칸수마다 설계가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뭐 낚싯대 칸수마다 다르게 제작하는 곳도 있겠죠. 더 장대에는 카본 함량을 더 높이고 밑에 쪽에서는 카본 함량을 올라가면서 좀 낮추고, 이런 밸런스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정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들어가는 부분은 카본 톤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낚싯대에서 가장 짧은 데를 한 대 구입하셔가지고 이 전체적인 낚싯대가 갖고 있는 탄성 또는
탄성의 변형에 대한 그 한계점을 보시면 됩니다. 탄성이라는 것은 낚싯대가 힘새를 가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는 복원력, 이 속도를 탄성이라고 하는데요. 더 낚시 쪽에서는 고기를 걸었을 때는 탄성이 복원되는 그 낚싯줄이 끊어져야지만 원래 상태로 복원되기 때문에 힘새를 갖고 이 반동을 지속적인 힘을 가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탄성 변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데, 탄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붕어가 이 낚싯대에서 챔질을 했을 때 큰 곡석 힘새를 이뤘을 때 붕어가 치고 나가는 속도가 있다 그러면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낚싯대를 치켜 세운다 그러면 붕어는 멀리 가지 못하고 마치 어느 이 그물 안에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논일게 되는 그런 고탄성의 성능이 나오는 낚싯대가 같은 가격대에서도 함량에 따라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고탄성 낚싯대라고 했을 경우에 10개의 제품을 갖다 놓고 제일 내가 마음에 들고자 하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제일 짧은데도 불구하고 초고탄성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붕어가 가두는 반경은 이만한 반경을 갖고 가두는 낚싯대가 있고, 똑같은 46톤이라 그랬는데도 카본 함량 비중이 더 높으면 이만큼으로 좁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낚싯대는 붕어를 가두는 능력이 작으면 이만한 거보단 이만한 게 좋고, 이만한 거보단 이만한 게 좋고, 이만한 거보단 이만한 게 좋고, 붕어를 가둘 수 있는 탄성이 우수한 낚싯대를 제일 짧은 데를 한 대 사봐서 그 붕어를 가두는 능력이 가장 좁은 반경에 있는 낚싯대가 가장 좋은 낚싯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낚싯대가 이게 점점점 길어진다고 했을 때 가두는 능력이 점점점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넓어지는 낚싯대라 그런다 그랬을 때는 이 붕어를 가두는 반경 내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저탄성이 함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감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챔질했을 때 나는 충분한 힘을 준 것 같은데 붕어는 이미 감겨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초고탄성이 아니라 저탄성이 섞여 있는, 혹은 붕어를 가두는 능력이 약한 낚싯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낚시하시는 분들은 저탄성, 고탄성, 초고탄성 상관없이 원줄을 비약적으로 투척하기 위해서 줄여주다 보니까 낚싯대 스스로 탄성으로 붕어를 가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강하게 당기는 인력으로 붕어를 가두려고 하니까 더 큰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탄성 낚싯대는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낚싯대를 구입하실 때는 낚싯대가 갖고 있는 이 카본 능력은 그 각 낚싯대마다 동일하니까 한 가지 제품을 선택했을 때는 17부터 5위까지 높은 낚싯대가 더 긴 낚싯대가 카본 함량은 많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짧은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낚싯대를 구입해서 고기를 가두는 이 반경이 적으면 적을수록 초고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두는 능력이 없이 쭉쭉 붕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려다닌다 그러면 역시 수초에 감을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 원줄을 더 줄여줘서 사람이 인력으로 당겨줘서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체력 소비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액 상관없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매 리스트를 정해놓고 가장 짧은 데를 놓고 붕어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은 낚싯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낚싯대를 구입해서 이렇게 힘으로 흔들어 보는 거는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의 탄성 한계점을 느껴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나 밸런스를 측정하는 용도지 흔들어 봤을 때 빳빳하거나 흔들어 봤을 때 출렁대는 걸로
초고탄성이다, 저탄성이다라는 기준을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피와 질량이 동일한 조건으로 절번을 설계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겠지만 각 낚싯대마다 절번 두께와 질량이 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흔들어 봤을 때 기준으로 낚싯대를 정하는 것은 구입한 이후에 또 잘못 구입했구나 라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낚싯대는 제일 짧은 데를 구입하셔가지고 고기를 가두는 능력을 보시면 되고, 흔들어 봤을 때는 무게 중심하고 낚싯대 느낌만 결정한다라는 기준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낚싯대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낚싯대 구입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